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팀오피스에 대한 기능 안내와 사용 방법에 대해 전해드리게 될 팀오피스 기획 담당 김은영입니다. 해당 동영상은 팀오피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지만 좀 더 상세한 기능에 대해 알고 싶으신 고객님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이 다소 쉽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팀오피스의 메뉴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팀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관리하는 기능. 둘째, 일반적인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기능. 셋째, 연락처나 일정과 같은 개인정보들을 공유하는 기능. 그 밖에도 마스터만을 위한 관리 기능이나 기업 멤버십에 대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오피스에서는 다양한 업무 관리 기능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업무, 보고서, 요청입니다. 모든 메뉴를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고객님의 팀에서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신 후 업무관리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그 성격에 맞는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양한 업무관리 기능 중 보고서와 요청 처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으로 진행되겠지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팀오피스의 핵심 가치인 기록이 가장 강조되는 메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가 작은 업무들을 묶어 전체의 업무 일정을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진행 중인 업무들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업무인데요.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결과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진행된 과거의 업무들을 등록하여 기록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서비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가 보고서의 첫 화면입니다. 진행 중인 보고와 승인 대기 중인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우선 등록을 해볼까요? 왼쪽 메뉴 하단에 보고 업무 등록을 선택합니다. 일종의 게시판을 만들어서 그곳에 특정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보고서도 역시 간단히와 자세히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목과 설명을 입력을 하시고 보고일은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반복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엔 정기보고를, 수시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시보고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인 보고에 따른 반복일을 일간, 주간, 월간으로 설정하시고 보고를 해야 하는 보고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승인자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승인 요청 사용에 체크를 하셔서 승인자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에 기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양식은 일반 텍스트, 에디터, 파일 첨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신 후에 미리 보기를 하시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만 사용하는 영역이 되겠고 에디터는 스타일이나 표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필요에 따라 첨부할 파일이 필요하다면 파일 첨부 기능을 함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고정된 서식이 필요하다면 서식 불러오기를 통해서 사용할 보고서에 맞는 성격의 서식을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셀렉트 박스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서식이 없으신 경우라면 팀 내에서 활용하던 서식을 엑셀 파일 형태로 간단하게 작성하셔서 문의 게시판에 요청을 해주시면 확인 후에 적용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보고를 등록하시면 하나의 보고서가 등록이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는 미리 등록해 놓은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고서 쓰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모든 보고자가 보고서를 써야지만 해당 회차가 완료가 됩니다. 물론 부재로 인해서 보고서를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고자 제외를 이용하셔서 해당 회차를 완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령 휴가로 인해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해당 마스터 혹은 보고 업무 관리자가 보고자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차가 완료가 되면 다음 반복일에 자동으로 다음 회차가 생성되고 정해진 기한에 맞춰서 보고서를 쓰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업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정기 보고를 이용해서 이렇게 업무를 관리하시면 본인뿐만 아니라 업무를 함께 하는 팀원들도 관리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수시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회의록이나 미팅 등의 보고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기록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보고서를 생성하여 쓸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매주 독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독서 토론회를 위한 수시 보고서를 이용해서 토론 내용을 기록한다면 본인은 물론 팀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진행하던 보고 업무들을 삭제가 아닌 종료를 지어서 완료 지을 수 있는데 보고서는 팀 안의 산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삭제 이전에 종료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종료된 업무 보고를 선택하시면 그동안에 진행하였던 업무 보고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팀에서 진행되었던 업무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필요 없는 보고 업무들을 삭제하시거나 복구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톱니바퀴 아이콘 보이시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업무를 선택하신 후에 삭제나 복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마스터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본인이 한 주간 진행했던 업무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회계 업무나 회의록같이 지속적으로 출력해 놓아야 할 데이터들을 보고서를 통해 정리해 놓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누적된 기록들은 소중한 데이터로 남게 되고요.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간 업무 보고 같이 간단한 보고 업무를 하나 등록해 보세요. 자, 그럼 업무관리 기능의 마지막 메뉴인 요청 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처리는 처음 교육 시간에 안내해 드렸던 업무를 기반으로 팀과 팀끼리 업무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 고객님이 속한 팀은 다른 팀과의 업무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물론 팀 안에서만 업무를 진행하는 조직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직은 팀과 팀 간의 업무를 서로 주고받으며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다른 파트의 업무까지 모두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럴 때 요청 처리 메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한 팀에서 업무를 요청하고 또 다른 팀에서 받은 요청을 처리하고 요청한 팀에서 해당 요청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고스란히 팀오피스에 기록되고 그 과정을 두 팀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의 누락도 처리 중 실수도 빠르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더욱 탄탄한 협업이 되겠죠? 업무 메뉴와 요청 처리의 차이점은 바로 이 요청과 수락의 단계가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요청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나 기한이 변경될 수도 있고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승인 혹은 반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 화면을 통해서 요청 처리를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요청 처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요청 게시판을 먼저 생성해야 하는데요. 이 게시판 안에서 실제로 팀 간의 업무를 요청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분류 추가를 선택하시면 등록 페이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팀오피스의 모든 메뉴는 간단히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눈치채셨나요? 역시나 간단히 버전에서 제목과 관리자, 외부 요청자만 입력하면 요청 게시판이 생성됩니다. 저는 미리 등록해 놓은 게시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다른 팀에서 우리 팀으로 요청을 할 때 업무를 요청하겠죠? 이때 요청된 업무를 관리하는 팀원이 관리자가 됩니다. 외부 요청자는 팀이 될 수가 있고 한 명의 멤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팀으로 업무를 요청할 팀 혹은 멤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팀을 외부 요청자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팀과 요청 게시판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등록된 게시물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요청 게시판을 등록하시면 되지만 자세히 버전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는 데 있어 사용 방법이나 팀끼리 이용하는 데 있어 규칙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머리는 요청글을 등록할 때 이 요청 업무가 어떤 타입의 요청인지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공개 설정은 요청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는 팀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 지정 방식은 요청글을 등록할 때 요청하는 멤버가 처리 가능한 담당자를 지정하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앞서 설정된 관리자가 담당자를 지정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요청 게시판을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서비스 디자인 요청이라는 게시판을 미리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외부팀 또는 외부 멤버가 공유된 게시판은 이렇게 공유 아이콘이 함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관리자가 된 팀과 업무를 요청하는 팀을 비교해서 볼까요? 자, 현재 보이시는 팀이 팀오피스 마케팅 팀이라는 요청팀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된 팀은 점선을 기준으로 위에 해당 게시판이 보이게 되고 업무를 요청하는 팀은 점선을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 게시판이 보여지게 됩니다. 업무를 요청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있는 신규 등록을 클릭하셔서 업무 메뉴에 업무를 등록하듯이 간단하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분류나 말머리를 선택하셔서 올려주시면 분류별로 요청을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저는 미리 등록한 요청이 있어서 취소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부 요청팀에서 업무를 요청한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업무를 요청하면 관리자에게 안내 메일이 가게 되고 업무가 요청되었음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요청된 업무를 보고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청된 업무를 어떤 팀원에게 지시할 것인가, 이 업무를 수락하기에 적절한가, 현재 이 업무를 진행할 여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 후에 관리자의 선택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선 요청한 업무가 적절하지 않다면 관리자의 판단으로 요청을 반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려된 요청 업무는 조정한 후에 다시 재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요청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팀원이 있다면 요청 수락을 클릭하셔서 담당자와 기한을 입력하시면 해당 담당자에게 업무가 떨어지게 됩니다. 진행으로 바뀌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요청을 수락하시게 되고 그 담당자는 업무를 진행할 것이고 업무의 결과를 업무 보고나 서브 태스크로 완료 지우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승인 상태의 요청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업무에서 해당 업무를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승인 대기 상태가 보여지면서 해당 업무 보고가 등록된 모습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런 업무들을 요청한 요청자가 해당 업무 요청 결과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이 요청을 수락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요청 반려를 클릭해서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승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요청을 승인하게 되고 해당 요청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게 됩니다. 요청을 수락하고 지정된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요청자 역시 함께 볼 수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요청 처리 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록에서는 요청이 들어온 업무들에 대한 다양한 상태들의 업무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업무를 요청한 멤버와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될 멤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청 업무별로 업무 보고의 수, 첨부된 파일의 수, 코멘트의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상세 검색을 이용하거나 멤버별 보기와 분류별 보기를 이용하셔서 원하는 업무를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삭제가 아닌 요청 게시판을 종료함으로써 팀과 팀 간에 진행되었던 업무들을 종료 게시판에서 기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 처리에 대한 설명을 모두 해드렸는데요. 요청 처리는 업무를 팀과 팀에서 함께 처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업무를 팀에다가 요청하고 팀 안에서는 적절한 담당자에게 요청받은 업무를 지시하고 지시받은 담당자는 업무를 진행하고 업무를 요청한 멤버는 승인을 하여 완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요청 처리는 팀오피스에서 말하는 협업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 팀과의 공유 기능을 통해 팀 내부에서의 요청뿐만 아니라 서로 협조하기 힘든 타 팀이나 타 부서와의 업무 협업도 손쉽게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요청 처리 메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업무를 등록하고 승인받는 과정은 업무 메뉴와 크게 다른 점이 없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짧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고서와 요청 처리에 대한 교육 괜찮으셨나요? 오늘의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홈페이지와 서비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팀헬프 메일이나 고객센터 문의 기능 게시판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팀오피스 기획 담당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